문워크의 그날은 원래 빌리진을 공연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맨입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가수와 앨범은 너무나 많지만 이벤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 TV를 타고 전역으로 퍼지며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마일스톤들이 있잖아요. 비틀즈의 에드 설리반 쇼, 퀸의 라이브 에이드 등이 회자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처음 나온 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문워크가 처음 나온 날이죠. 감히 말해봅니다. 이거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3초가 아닐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마이클 잭슨이 첫 문워크 때 입었던 자켓이 서울에서 전시 중이거든요. 위대한 뮤지션 100인전이라고 롤링스톤이 선정한 위대한 뮤지션 41인과 기타리스트 18인 그리고 이외 뮤지션의 소장품을 전시한 전시회예요. 사연과 함께 자켓을 구경하시면 더 재밌을 텐데 2025년 5월 11일까지니까 꼭 체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1983년 5월 16일 문워크가 처음 나온 그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문워크의 그날은 원래 빌리진을 공연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클 잭슨은 1982년 11월 대중음악계에 초대형 떡밥을 투척하는데 그게 바로 스릴러였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앨범의 수록곡은 하나같이 명품이었어요. 이 시절의 자신감은 음반사에 만류해도 싱글 2개를 한 달 간격으로 내서 2곡을 차트 1위로 바통 터치시킬 정도. 그 곡은 빌리진과 미릿이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빌리진은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7주간 빌보드 1위를 차지해요. 즉 문워크가 처음 나온 날은 이미 빌리진의 인기가 조금씩 꺼지고 미릿이 한창 달리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이때쯤 마이클 잭슨의 고향 모타운 레코드는 설립 25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타운은 잭슨5의 데뷔 때 음반사로 초반 마이클 잭슨의 위상을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잭슨5 이외에도 다이애나 로스와 스티비 원더 등등 모타운이 배출한 스타는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아 회자가 되죠. 그러나 1983년 기준으로 모타운은 이전에 비하면 침체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이에 25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스타들을 모두 집결시킨 올스타 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모타운을 떠난 다이애나 로스까지 다 출연을 확정했지만 마이클은 뭔가였다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TV 출연하는 나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미 솔로로 최정점에 서 있는데 굳이 과거곡으로 추억팔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에게 이 조건이라면은 말이 달라질 겁니다. 잭슨5 시절 곡뿐만이 아니라 나의 솔로곡도 한 곡 부를 수 있게 해달라. 이전에 슈퍼볼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이클한텐 이 모든 게 자기 PR의 기회였잖아요. 이를 들은 모타운 측에서는 야, 너한테만 특혜를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항의 안 할 것 같냐고 이렇게 몇 차례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딱 한 곡을 부르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빌리진이었고요. 자, 이미 빌보드를 휩쓸고 내려가던 빌리진은 이때까지만 해도 문워크가 전혀 없었거든요. 실제로 빌리진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전혀 비슷한 동작이 없어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모순의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필 받는 대로 가지만 동시에 그 필을 정말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구현한다는 것. 모타운 25주년의 빌리진 공연도 그랬습니다. 막상 이게 계획은 잡혔지만 매일 형들이랑 잭슨5 리허설하느라 시간을 다 뺏겨서 정작 빌리진의 무대를 만들 시간이 없었대요. 실제로 형들이랑 연습할 때 시험삼아 빌리진을 해보긴 했는데 계획을 하지 않아서 그냥 훑는 정도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공연 날까지 같이 안무 연습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빌리진이란 거는 애초에 본인이 만들 때부터 자신의 필을 극대화시킨 그런 곡이었죠. 이 곡을 만들 때 이 곡 생각에 차가 불타는지를 몰라서 죽을 뻔했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그냥 이 곡 자체가 자신의 몸을 들썩이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겁니다. 자서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빌리진을 크게 틀고 그렇게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나는 꽤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저절로 춤을 추었다. 노래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노래가 그 자체를
무대를 창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공들여 연습한 게 바로 문워크.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사실 마이클 잭슨의 수많은 무브는 본인이 원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동작들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마이클은 자기가 꼭 따라했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마이클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결정적인 무언가를 선보이면서 그 자신을 무언가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는데도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쇼 비즈니스 감각으로도 부를 수 있겠죠. 그 예시로는 MTV의 시대에 절묘하게 뮤직비디오에 힘을 쏟는가 하면 또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개념도 아예 마이클이 바꿔버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무대도 사실 그랬어요. 일단 1974년에 나온 영화 어린 왕자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밥 호시라는 안무가가 나오는데 밥이 추는 춤이 정말 마이클의 그것과 느낌이 비슷하죠. 거기에 문워크는 원래 백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선대 음악가들이 선보인 퍼포먼스. 그 개념의 원조를 따지면은 무려 1930년대까지 올라갈 정도고 사실 뒤로 걷는다는 건 인간의 정말 기본적인 상상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문워크라는 단어도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죠. 1969년에 싱글 발매된 조 사이먼이란 가수의 문워크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You got me doing the moonwalk. I'm doing the moonwalk. 이 곡은 당시 빌보드 차트 54위, R&B 차트 11위에 그쳤어요. 물론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원래 있던 춤과 원래 있던 단어를 조합했는데 세상에 다시 없는 무언가가 나왔다. 마이클은 백슬라이드를 보고 마치 달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빌리진의 핵심 포인트로 삼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작을 무지하게 막 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서전에서 마이클은 이거를 길거리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웠다고 했지만 제프리 단이라는 댄서가 가르쳤다고도 하고 또 롤링스톤즈 등의 언론에서는 캐스퍼 캔디데이트와 홀리 잭슨이라는 댄서들이 마이클을 가르쳤다고 보도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때 마이클이 데려와서는 처음에는 계속 대화를 했다죠. 이 춤은 어디서 왔냐, 또 처음 시작한 곳은 어디냐 등등 먼저 그 역사와 개념을 안 뒤에 몇 번을 연습하면서 이 느낌이 아닌데 이랬다고 해요. 모타운 25주년 공연 당일날에도 마이클은 계속 이거를 연습했고 머릿속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다 정해놨었다고 합니다. 공연의 모든 세팅을 직접 지시했고요. 자신이 스파이 모자라고 표현한 페도라, 그리고 자신이 예전부터 점 찍어뒀다던 검은 재킷까지 아주 완벽한 무대 세팅을 만들었죠. 자, 이 모타운 25주년 마침내 잭슨5의 차례가 다가왔고 이어서 마이클은 본인의 신곡이라며 빌리진을 선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말 맞다나 노래가 말하는 대로 춤을 추다가 공들여서 연습한 문워크를 보여주는 딱 2.5초의 순간, 여러분이 문워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 무대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Especially, I like the new songs. 물론 이전에 있던 춤이라고는 하지만 이 춤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4,700만 명이 보는 쇼에서 선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여기에 문워크라는 이름을 붙이니 이는 대중음악의 한순간이 찬란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이 한 동작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마이클의 후일담을 한번 알아볼게요.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공연을 봤지만 정작 마이클은 공연 뒤 보람과 동시에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워크 그 끝자락에 마이클이 발끝으로 서잖아요. 거기서 약간 삐끗했기 때문. 아주 완벽주의자답죠. 하지만 이후 주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잘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특히 전설의 댄서 프레드 아스테어는 공연 다음날 마이클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는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이랬다고. 이거는 마이클이 진정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댄서로 거듭나는 순간이기도 했죠. 이때 마이클이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마이클이 문워크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을 고대해왔다는 거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한 음반사의 기념 행사로 끝날 수 있던
있던 날을 마이클은 자신의 날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모든 걸 기회로 여긴, 그리고 언제나 발상을 전환했던 마이클의 감각이 제대로 빛을 발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때 마이클이 입었던 그 자켓을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전시 중이고요. 마이클 잭슨의 물품을 비롯해 휘트니 휴스턴과 마돈나, 또 건젠 로지스와 지미 앤드릭스의 물품까지 위대한 뮤지션들의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가수 면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팝부터 락 그리고 힙합까지 이름 들으면 아는 가수들의 향연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대도 가리지 않아서 퀸 같은 가수도 있지만 BTS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현 세대의 위대한 가수들도 있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전시니까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시회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반갑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슨트 활동 또한 진행할 예정이에요. 2025년 5월 10일까지 진행한 이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티켓 참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볼륨 2도 진행 예정이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등장한 그날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포꼬맨 렛츠고.